저한테 5천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매 분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. 5, 3천 정도의 여력만 더 있다 그러면 합치면 뭐 5천만 원 전후가 되겠죠? 이쪽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. 경매로 임차 정도는 가능하고 낙차로 수익까지 세팅은 어느 정도는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요, 주식이나 코인이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상가 분양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근데 그 방법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노후 준비라든지 아니면 월세에 대한 그런 유혹 때문에 상가를 많이 분양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 부분은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. 그렇게 노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. 따라서 네. 많이 피해를 보시는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해요. 근데 그 이유는요, 지금 이 얘기는 맞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틀리기도 한 거예요. 그 이유는 그 상권, 입지에 따라서 성패가 달리는 거죠. 그렇죠? 입지가 우선은 가장 중요해요. 근데 그 입지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미성숙 상권의 분양상가와 성숙 상권의 분양상가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미성숙 상권의 분양상가, 신도시가 형성되고 그 상업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미성숙 상권에서 상가가 있다. 이건 분양받는 건 전 추천하지 않아요. 향후에 좋아질 거라 그러더라도 리스크가 좀 크다.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. 특히나 시설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시설업 같은 경우에 내가 100평으로 스터디 카페를 했는데 너무 잘 된다. 그런다면 바로 옆 건물에 200평짜리 스터디 카페가 들어온다는 거죠. 미성숙 상권이었기 때문에. 그런데 성숙 상권 내에서는 신축 분양이라 그런다면은 주변에 좀 식상한 사람들이 새로 만든 업종에 새로운 가게들이 몰리는 상가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성숙 상권의 신축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. 단 가격이 맞다면,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경매로 취득할 수 있는 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보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. 뭐 양쪽 다 저는 경매하는 사람으로서는 투자의 대상은 아니죠.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. 그래서 가능하면 네. 성숙 상권의 신축 분양을 노리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감으로서 생각하는 건 당연히 있고요. 그런데 그걸 정답이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대상물이 있을 때, 대상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평가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을 찾았을 때는 이 부동산에 접목하는 업종을 생각할 때 저의 감과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각 부서 담당자들이 그걸 같이 화두를 놓고 이 대화를 나눠요. 어떤 업종이 적합할지, 그 다음 기본적인 상권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주변 주민들 탐문도 하죠. 탐문을 해서 시장조사 중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하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한 걸 가지고 그 하나의 업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대상 중에 가장 유리한 게 3개 업종이 있다. 3개 업종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는 거예요. 예상 수익을 다 각자 뽑고 설계를 동시에 해서 3개 다 할 것처럼 최종 가장 이상적인 업종을 최종 선정하는 게, 예를 들면은 뭐 150평짜리 상가가 나와 있으면은 사우나, 헬스장, 뭐 독서실 요거 3개를 딱 놓고 예상 금액, 투자 금액과 수익률까지 어느 정도 고려해 놓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시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예상이 아닐 정도로 하는 거죠. 실제 정말... 견적을 받고 실제 설계를 그리고 그 다음 용도 변경이나 집합 건물의 관리 규약에 이 업종을 하는 게 적합한지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1차 상권 반경 500m, 700m 내에 향후에 경쟁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. 글쎄요, 전날 뭐 술자리가 있거나 그래도 거의 기상은 6시 정도 전후로 하는 편이고요. 뭐 새벽 2시에 3시에 자도 6시, 전날 9시에 자도 6시. 근데 이거는 약간 습관이기 때문에 제 노력에 의한 게 아니고요. 습관이 그렇게 들어 있어요. 그래서 더 잠을 더 늦게 일어나게 되면 제 머리가 아파요. 자고 싶어도 못 자요. 그래서 제 뭐 생활 루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부분은요. 그리고는 뭐
거의 업무와 관련된 일들로 하루가 꾸려져 있어요. 스케줄이 하루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관련된 일들 체크하는 것들, 그리고 이제 매장들 매출 보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나 이 영상을 보면 가족이 욕을 할 수 있으니까 솔직한 얘기로는 쉬는 방법을 잘 몰라요. 뭐 여유가 있거나 퇴근하시고는 쉴 때는 그러면 따로 뭐 하시는? 요즘에는 약간 책을 좀 쓰려고 출간을 계획. 출간을 위해서 조금 제가 지나온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좀 쉰다 그래야 되나요? 네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뭐 평상시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여유 있는 시간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뭐 따로 해소법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? 중요하죠.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더 중요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.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런 걸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맞네요.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푼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이걸 해서 풀어야만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다 라고 내 암시를 거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.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거죠. 오늘 매출이 너무 안 나왔어요. 전체적으로 매장이 그랬어요. 그러면 왜 매출이 안 나올까? 뭘 개선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일 뭘 할까를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. 아이템을 바꾸거나 다른 판촉 마케팅을 통해서 내일 할 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전날의 소모적인 시간을 더 줄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, 제가 잘하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분명히 판단해. 차라리 그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가는 게 맞다. 지금 제가 뭐 이때분들한테 이야기하면 꼰대 얘기밖에 못 들을 거 같고요. 그때 너무 일만 하고 살아서 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. 오히려요? 네네.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장사를 여러 가지 해오고 사업을 많이 하고 저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잤어요, 하루에. 나머지 다 일만? 다 일만 했어요. 다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. 그럼 혹시 그렇게 해서 놓쳐서 아쉬웠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후회되는 점도 혹시 있을까요? 뭐 우선은 외모를 잃었죠. 네, 엄청나게 꽃미남이었는데 지금 외모가 이렇지 않았거든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래서 뭐 간도 조금 안 좋아졌고요. 그러니까 피곤한 걸 몰랐어요, 제가. 피곤한 걸 몰라서 3시간에 5시간 자면서도 남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꾀병이랄까요? 이렇게 부리지라고 요령 부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었죠. 건강 같은 높은 건 굉장히 아쉽죠.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쉬는 법을 몰라요. 취미가 뭐 골프를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뭐 음악이나 뭐 다른 취미 생활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동호회 활동 이런 것도 뭐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저에게 시간이 만약 주어지면은 좀 약간 멘붕에 빠져요. 나 뭐 해야 되지? 살짝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거는 별로 여러분들 본 채널에서는 배우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쫓기듯 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나중에서야 이제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고 내일 일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습관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쫓기는 삶을 안 사시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들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너무 일만 하는 것보다는 20대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좀 하면서 적어도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그래도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같이 이룰 수 있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. 네. 이렇게 좀 포장을. 억지로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협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누가 먼저 제안하느냐.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시간이 여유로운 자가 이겨요. 다시 얘기해서 마음이 여유로운 자. 내가 이 부동산을 급하게 매매해야겠다,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제가 지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. 저는 급하지만 급한 티를 안 내는 전략이 신데렐라 전법이 되겠죠. 상대가 먼저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인데
굳이 신발을 떨어뜨려서 신발을 주워서 오진 않더라도 그분들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나한테 먼저 요청하게 만든다 그러면 제가 더 유리한 곳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뭐 많을 때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. 사장인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 거래처 사장님들은 마트를 하다 보니까 뭐 수백 개가 되는 협력업체들이 있었죠. 수백 개가 넘었어요. 마트를 곳곳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사장을 만나면 사장이 굉장히 어린 거죠. 20대 중반의 남자가 사장이라 그러니까 60대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제가 옛날에 되게 뽀사시 했거든요. 20대 때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가르치듯 이야기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예의를 갖추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들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협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생존형이다. 첫 경매라. 첫 경매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진짜 첫 경매를 얘기하느라 하시대요. 잠깐만요. 포장을 어떻게 하나 잠깐 생각이. 네. 첫 경매를 알바끼를 했었거든요.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. 첫 경매를 제가 수익만을 위한 경매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접목하다 보니까 처음에 상가 쪽으로 보다가 이거 돈 되겠는데 라고 접근했던 게 뭐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알바끼 경매를 했었어요. 알바끼를 했었고 일부 이 땅이 없으면 안 될 만한 토지에 투자를 한번 했었습니다. 투자를 했었고요. 뭐 결과는 수익이 났는데요. 근데 첫 경매, 저의 이제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다. 현재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거짓말은 못하겠지만 창피할 정도로 내가 왜 그런 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수익은 났습니다. 수익은 났고 네. 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아직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수익은 났는데 내가 그렇게 돈을 벌었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좀 빨개지네요.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하고요. 약간 명분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좋고 저도 좀 윈윈이 가능한 물건만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겁이 많아요. 정말요? 예,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네. 새로운 도전,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무서워해요. 그런데 특히나 제 소중한 돈을, 제 알짜 같은 돈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무서워해서요. 주식이나 코인이나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런 거에 눈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.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부동산 경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. 20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모으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딱 요 정도가 된다. 그 대표님이 20대로 돌아가면 그때도 혹시 그러면 다시 이제 상가 경매부터 하실 생각이신가요?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개인의 역량에 맞는 투자 수익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. 내 역량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정도 지식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정도의 지식에 20대고 저한테 5천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매 분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. 경매 절차를 통한 고차원 경매나 아니면 정답지 경매라고 있는데요. 이제 이런 경매가 충분히 가능해요.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경매라 그래서 부동산 경매라고 입찰장에 가서 입찰장에 서류를 넣고 낙찰이 돼야지만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에 파생되는 여러 수익 구조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CD를 불려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위험성 없게 정답지 보는 경매는 답을 알고 하는 거거든요. 경락가를 알고 하는 경매가 정답지 경매예요. 그래서 그런 식의 안전한 걸로 택하고 또 운이 좋다 그러면 빨리 CD를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경매를 할 것 같아요. 대략 상가 경매를 시작할 때 최소 금액 이 정도로 혹시 그러면 얼마 정도로 20대 분들에게 뭐 권한다, 자녀분들한테 권한다? 작은 그 빌라다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. 네. 상가다 그러면 3천에서 5천인데 여기 조금 더 좋다 그러면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조금 유용할 돈, 좀 급전으로 한 2달, 3달 정도를 쓸 수 있는 돈 2, 3천 정도의 여력만 더 있다 그러면 합치면 뭐 5천만 원 전후가 되겠죠? 이쪽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5천 정도를 투자하고
2,000을 회수했다가 다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한 5천 정도만 있으면은 최소 상가 경매로 입차 정도는 가능하고 낙차로 수익까지 세팅은 어느 정도는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겠죠. 네. 오히려 그게 아파트 투자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이해를. 아니요, 그렇진 않습니다. 왜냐? 아파트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. 최근 2년과 같았다면 아파트 투자해야죠.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고 그거는 제 수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돈에 따르는 수익은 제 수익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. 왜냐면 20대 분들은 해주는 것보다 떠먹여주는 거 하시더라고요. 아. 정말 저도 정말 좋아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네. 5천 있으면 뭐 해야 돼요? 제가 잘못된 거죠. 네네. 네, 저도 무슨 말인지 알고 이거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 죄가 반성해야죠. 따라가야죠. 1억을 하면 얼마 먹어요?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저도 해결을 최대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까. 저도 사실 그거를 쉽게 말하려고 그거를 좀 고민 중이에요. 이걸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? 깨닫는 사람만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상가 경매를 만약에 5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하고 빌라 경매는 뭐 2천, 3천 이 정도면은 적어도 시작은 해볼 수 있다. 그럼요. 큰 뭐 수익은 아닐지언정 네네. 적어도 그 시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현금 흐름, 수익,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다. 이 정도로 이해를 운영하시는 채널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20대 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채널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